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금이 많아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부동산에서는 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는요. 반포자이의 영상 쇼츠를 제가 저번에 예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달렸더라고요. 지금도 미분양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도 미분양이 터졌던 시기가 있었나요? 있었죠.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가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을 때였잖아요. 그때 송파에 물량이 터졌어요.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그때 나왔어요. 파크리오가 6,800세대거든요. 미분양이었어요. 그리고 반포자이 알죠? 네네. 미분양이었어요. 그 당시에 반포자이가 84타입 기준으로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비쌌죠. 비싸지만 그때 미분양을 잡았으면은 지금은 30억 이상짜리 아파트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됐다라 해서 현재에 집중해서 공포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입지를 선택해가지고 그 미분양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선들도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거기에 뭐가 달렸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반포자이라든지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좋을 게 없냐? 세금이 많아서. 세금이 많아서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집을 사면 안 된다. 이제 이 논리거든요. 이게 좀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못 산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의 아버님이 과거에 집을 샀었는데 그거를 팔고 양도세가 나왔는데 그거를 양도세가 나온지를 모르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벌금들을 엄청 크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만 생각하면 이게 폭탄인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안 그렇거든요. 물론 지금 세금은 많이 냅니다. 조금 줄여야 되긴 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과연 실제로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될까? 아니면 세금 때문에 집을 사면 안 될까?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반포자이였으니까 반포자이 5년 전에 제가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매수를 했다면 세금 때문에 손해를 볼까? 손해 안 봅니다. 결론입니다. 그냥 가정을 했어요. 이분이 얘기했던 시기는 더 이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라서 조금 수익을 줄여 보겠습니다. 5년 전 2018년도에 20억에서 21억 했습니다. 반포주공 실거래가. 2023년도는 31억에서 32억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취득할 때가 2020년 28년도 20억으로 취득을 했으면은 취득하고 보유하고 해가지고 취득세 보유세가 총 8,315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 취득할 때 취득세, 중개비, 보유세는 지방세,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그다음에 도시지역분하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8천만 원이 나옵니다. 8,300만 원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났어요. 32억이 됐어요. 사실은 32억도 높은 가격으로 잡은 게 아니라 조금 낮은 가격으로 잡은 겁니다. 예, 실거래 된 것 중에서. 그래서 지금 여태 거래 비용을 보면은 보유세랑 이제 파는 거니까 양도세가 나오겠죠. 요거를 다 합쳤는데 보유세는 어떻게 계산? 5년 동안 보유세를 냈다고 하고 여기에 보유세가 지금 되게 작게 나왔어요. 161만 원 재산세, 지방세 30만, 종부세 37만 원 나왔잖아요. 요걸로 계산 안 하고 그냥 이제 5년치를 평균을 내는 것도 좀 웃겨가지고 그냥 이 맨 마지막에 보유세 내는 이 종부세 있잖아요. 이 종부세 533만 원하고 이 재산세 요걸로 그냥 5년치를 계산을 했어요. 요거를 5년을 냈다고 가정을 하고 양도를 하니까 양도는 2억 9,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합쳤어요. 합쳐서 보니까는 이렇게 돼요. 반포주공이 5년 동안 시세 차익이 20억에 사서 32억에 팔았어요. 팔하면은 12억의 차익이 남죠. 12억 차익이 남는데 4.4억 정도의 이제 취득, 보유, 양도 시에 세금과 경비가 났고 총 7.6억 정도의 순수 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 것도 없어요. 세금만 많아져서. 세금은요. 세율 구간은 계속 변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요.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무섭지만은 세금이 무서워서 자산을 안 늘리는 게 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세금 때문에 자산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을 더 크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좀 기억해야 될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해지 대상이 인플레이션 해지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세는요. 돈을 묶어두는 거지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오래 살수록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군요. 수익률을 능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 무주택자들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못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실수를 안 하려고 움직이지 않는 건데요. 가만히 있는 실수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폐 가치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산을 가진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돈은 그 이후에 버는 겁니다. 돈을 번다의 이전에 우리는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요. 돈을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그래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부동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입지보다 앞선 거는 우선은 자기의 형편입니다. 저희 강의 때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생애 주기가 80이 되었는데 재건축에 투자하거나 현금 순환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압구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압구정을 팔아야 됩니다. 그거는 입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투자 경험이 없으면요. 실수를 합니다. 투자 경험이 과거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2020년도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2023년도 왔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하고 집을 팔아버립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경험이 길수록 기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바탕으로 또 하락과 좋은 장들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에 따라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지 소극적으로 투자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 중요합니다. 재정 상황이 현금이 5억 있는 사람과 현금이 10억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소득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대출에 대한 능력을 얘가 확보해 줍니다. 대출의 능력입니다. 이 대출을 어떻게 할 수 있냐를 결정해 주는 게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도 내 형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하급지가 있으면요. 1단계만 올라가게 하고요. 어떤 분은요. 제가 상담할 때 2단계를 올라가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득 수준이 높고 대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거주 여부, 실거주냐 투자에 따라서 갭 투자를 해서 전세금을 활용을 하느냐 실거주를 해서 대출을 활용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직장과 교육, 아이의 교육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거에 따라서 실거주할 때 입지 선정이 달라집니다. 주택수,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부 합의입니다. 저는 합의가 안 돼서 제가 간접적인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의 최종 관문입니다. 혼자면은 모르겠지만 혼자면 또 문제예요. 이걸 같이 고민할 수 없어서 고민이고요. 부부가 되면은 또 문제예요. 부부라서 이 의사결정에서 서로가 조금만 가치가 다르면요.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건 제 큰 경험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부의 합의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요.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한 게 전 부부 합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를 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도식화시킨 게 이런 거거든요. 무주택자와 유주택에 따라서 능력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산 형성 과정도 투자 경험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우 수가 달라지고 등기를 1년 차 쳤냐 5년 차 쳤냐 5년 이상 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인 포지션도 소득, 생애 주기, 거주지에 따라서 그리고 요것들을 해석을 해서 자기의 물건들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본질은 입지지만요. 그 입지에 들어가기 위한 상황들이 똑같은 돈이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 상황에 따라서 이걸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이나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의 포지셔닝을 또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요.